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전병헌 수석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쭉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올 겁니다. 이번 과거 저의 일부 보좌진들의 일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와는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식의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병헌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로구에 있는 19파라는 조폭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조폭과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통해 돈 세탁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고정현 기자,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병헌 수석과 정무수석과 그 전 비서관 윤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첨단범죄수사 일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1월이죠.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구로 19파의 이 도박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배모 씨의 전화 통화 기록을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배모 씨가 이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 씨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배모 씨가 이 돈 세탁한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의 전화 통화를 검찰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다른 2명과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이 전병헌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에 3억 원 가량을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네.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정황을 한번 맞춰보니까 이 당시 그 1억 원 중 일부를 1억 원을 횡령한 1억 원을 윤 씨가 돈 세탁을 구로 19파에 있는 배모 씨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그 자금 중 일부 이 비용과 뭐 수수료 같은 거를 떼고 8천만 원을 배 씨가 이 전병헌 수석에 돌려주는 정황. 윤 씨에게 네. 돌려준 정황이 아닌가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녹취록을 검찰이 확보해서 조사 중인데 그렇다면 이 돈을 세탁해준 배모 씨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키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 더 확실해지겠죠. 그런데 두 번째 의혹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수상한 내용은요. 수백만 원 어치의 기프트 카드, 한마디로 상품권입니다. 자, 강현구 전 롯데쇼핑 사장의 이 메모 한 장 그리고 기프트 카드로 진행한 수석과의 롯데 관계성 이게 지금 드러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송권? 네,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다가 네. 자금 사건의 수사를 받다가 압수수색을 했겠죠. 거기서 전병헌 500이라는 이 메모가 나왔어요. 전병헌 500이라고 써 있는 메모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그 시점에 작년에 이것은 한번 문제가 됐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예, 비자금을 수사를 하다가 그 전병헌 수석 쪽에 기프트 카드라는 것을 미리 돈을 입금을 시켜놓고 그래서 카드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결제를 하는 것이죠. 네. 그 카드가 발급이 됐는데 그것을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사용을 했다. 아하. 학교 근처에서 사용하고 그것도 기프트 카드를 사용하면 적립까지 됩니다. 예. 그 적립까지도 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롯데쇼핑에서 발행한 기프트 카드가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사용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일종의 뇌물로 전달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같이 곁들여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롯데 홈쇼핑이 구입한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 수석의 자녀가 학교 근처에서 썼다. 도대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누가 들어도 이 뇌물로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네. 검찰에서도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롯데쇼핑의 기프트 카드가 이 자녀한테 왜 전달이 됐을까? 전병헌 전 수석을 통해서 자녀한테 간 것이라고 하면 어쨌든 500만 원이라도 전병헌 수석이 받아서 넘긴 거니까 전병헌 수석은 뇌물이 대가성이 없다고 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다만 당시에 거기서 이제 수사가 덮은 건 뭐냐면 액수가 사실 좀 미미했어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을
의원은 현역의 딸이 500만 원 기프트 상품권 썼다는 걸 가지고 조사하기가 더구나 그 당시는 정병원 수석이 야당 의원 시절이었거든요. 네. 잘못하게 되면 총선 전으로 야 이거 뭐야 야당 의원 제갈 물리는 거야 라는 의혹을 살 수도 의심을 살 수도 있으니 이 500만 원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더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좀 검찰이 워낙 그쪽으로 힘이 좀 쏠리다 보니까 유혐의하고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사건이 불거지고 다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네. 자, 전병헌 수석은 과거에 전병헌법을 발의하는 등 홈쇼핑 재승인을 아주 까다롭게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태도가 확 달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이 오간 시기 직후에는 롯데 홈쇼핑에 대해서 착한 홈쇼핑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L 홈쇼핑은 전량을 보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하고 그리고 이미 소비자가 복용을 해서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방식의 어쨌든 전량 보상의 그 방식을 취하고 그 일관성 있고 그 공평한 환불이 이루어져야지 이른바 착한 홈쇼핑 채널이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좀 이기적인 그런 그 방침을 세운 홈쇼핑 채널은 이득을 봐서는 그것은 사회적 그 정의에 맞지 않죠. 자, 바로 세 번째 의혹입니다. 착한 홈쇼핑이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꾼 전병헌 수석. 그러니까 홈쇼핑 재승인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줄곧 외쳐왔던 그렇죠. 사람인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다. 그 시기가 후원금 3억 원이 e스포츠로 건네진 직후에 이렇게 입장이 그렇습니다.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 직전 2014년에 네. 그 전병헌 수석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참 네. 이름이 긴데요. 국회에서 여기서 그 홈쇼핑 재인가를 재승인을 그 간장을 하는 그런 상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본인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전병헌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 홈쇼핑 재승인은 아주 까다롭게 해야 된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고 또 특히나 불공정 행위가 적발이 되면은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2015년에 이게 그러니까는 e스포츠 협회로 3억 원이 들어갔고 그래서 1억 1천만 원이 비서관들이 지금 유용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네. 어쨌든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직후에는 다시 그때 백수호 사태가 터졌어요. 그랬죠. 백수호 사태 그 건강식품. 그렇죠. 그래서 가짜 백수호 사태요. 가짜 백수호 네. 사건. 그래서 다른 홈쇼핑에서는 이것을 전액 환불을 하거나 보상을 하는데 주저주저 하는데 L쇼핑이라고 표현을 했죠. 롯데 홈쇼핑은 이것을 전액 그 보상을 했다. 또 저기 완전 환불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착한 홈쇼핑이다. 또 이렇게 갑자기 말을 완전히 바꿨죠. 네. 그 롯데 홈쇼핑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발언이 나왔고 지금 되돌이켜 보면은 결국 그 시점, 그 바로 직전에 그 e스포츠 본인의 명예회장으로 있던 e스포츠 협회에 롯데 홈쇼핑이 3억 원을 그 기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인간성이 있지 않나. 아하. 그래서 그런 정황상 그 의심이 되는 거죠. 네. 전병헌 수석은 현재 자신을 향한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가 이 검찰이 소환하면 응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라면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수석님께 말씀을 드려서 좀 협조를 달라고 하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거 쓸데없는 질문이죠. 확실하고 분명하고 현재까지 저와 관련해서 어떤 혐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의 권력 다툼이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내가 국회 오후에 오니까 그때 또 얘기합시다. 전병헌 수석은요, 심지어 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식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처럼 뭔가 억울하다 이런 심정을 밝혔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는 e스포츠 협회에서 명예회장이었을 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보좌관들의 일탈인데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추궁을 하느냐라는 걸 좀 뭐 불만스럽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논두렁식의 상황을 하필이면 비유를 한 건 좀 지극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고의적인 망신주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국정원에서 이거를 고의로 검찰에 정보를 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검찰에 누군가가 이제 언론에 흘렸다 해서 일부러 지금 수사 상황을 유출시켰던 건데 지금은 현재 정무수석이 살아있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일부러 저거를 만들기는 좀 어려울 텐데 본인이 억울하신 거는 억울하시더라도 저 비유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고정현 기자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가지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5번째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1위로 꼽은 소식입니다. 말은 무관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거 논두렁 시계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위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절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병헌 수석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로구에 있는 19파라는 조폭과의 3억 원 가량을 후원을 하는데 이 후원금 3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횡령한 횡령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상황 정황을 한번 맞춰 보니까 이 당시 그 1억 원 중 일부를 1억 원을 횡령한 1억 원을 윤 씨가 돈 세탁을 구로 19파에 있는 배모 씨를 통해서 요청을 했고 그 자금 중 일부 이 비용과 뭐 수수료 같은 거를 떼고 8천만 원을 배 씨가 이 전병헌 수석에 물려주는 정황. 이 윤 씨에게 기록을 한번 열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배모 씨가 이 전병헌 수석의 전 비서관인 윤모 씨와 통화를 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배모 씨가 이 돈 세탁한 8천만 원을 차 안에서 전달하겠다 이런 내용의 전화 통화를 검찰이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윤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다른 2명과 함께 구속이 됐습니다. 롯데 홈쇼핑이 이 전병헌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 e스포츠 협회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인데 전병헌 수석은 자신의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요? 쭉 맥락을 살펴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이 나올 겁니다. 이번 과거 저의 일부 보좌진들의 일탈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저의 통화 내용입니다. 조폭과의 수상한 통화 내용을 통해 돈 세탁 정황이 드러났다라고 하는데 고정현 기자, 네.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전병헌 수석과 정무수석과 그 전 비서관 윤모 씨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검찰이 첨단범죄수사 1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올 1월이죠. 올 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구로 19파의 이 도박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가 이 배모 씨의 전화 통화